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혹시 주변에 은퇴를 준비하고 계시거나 이미 인생의 새로운 장을 시작하신 분이 있다면 이 이야기를 공유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따뜻한 좋아요와 공유 하나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누군가에게는 큰 공감과 위로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아침 8시 10분. 평생을 함께해온 알람 소리가 어김없이 고요한 아침을 깨웁니다. 회사를 그만둔 지 석 달이 지났지만 37년간 단 하루도 지각하지 않았던 몸의 기억은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침실 한편의 서재에는 아직 주인을 잃은 회사 명함들이 꽂혀 있고 책상 위에는 퇴직하던 마지막 날 동료들과 함께 찍은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습니다. 명예퇴직을 결정할 때만 해도 제 인생의 이 막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획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퇴직금과 착실히 부어온 개인연금, 그리고 만 60세부터 받게 될 국민연금까지 아내와 함께 계산기를 두드리며 노후 자금을 점검하던 그날 밤의 흥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여보, 우리 이제 정말 걱정 없겠어. 환하게 웃으며 말하던 아내의 얼굴을 보며 저는 우리의 미래가 장밋빛으로 가득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회사에서 열린 명예퇴직 설명회에서도 그랬습니다. 인사팀장은 마치 꿈을 파는 사람처럼 말했죠. 앞으로 여유롭게 취미생활도 하시고 미뤄뒀던 여행도 다니시면서 행복한 노후를 보내십시오. 동료들마저 부럽다. 나도 빨리 은퇴하고 싶다며 제 선택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남들보다 조금 일찍 자유를 얻은 행운아라고 생각했습니다. 37년간 제 청춘을 바친 사무실을 정리하던 마지막 날,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풋내기 신입사원으로 처음 발을 들였을 때부터 쌓아온 추억들이 서랍 곳곳에 먼지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첫 승진 발령장, 우수사원 표창장, 동료들과 웃고 떠들며 찍었던 낡은 사진들. 후배들이 마련해준 송별회에서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내와 함께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매일 아침에는 느긋하게 일어나 함께 산책하고 오후에는 햇살 좋은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저녁에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드라마를 보자고. 아내도 소녀처럼 설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랫동안 마음속에만 품어왔던 부부 여행 계획도 구체적으로 세웠습니다. 제주도에서 일주일, 그리고 꿈에 그리던 유럽에서 2주일.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퇴직 후 첫 한 달은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지긋지긋한 알람 소리 없이 눈을 뜨고 아내와 여유롭게 아침 식사를 하고 오후에는 동네 도서관에서 책의 바다를 유영했습니다. 저녁에는 아내의 손을 잡고 동네를 산책하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 이것이 바로 진짜 인생이구나. 회사 다닐 때의 스트레스와 압박감은 거짓말처럼 사라진 듯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달부터 무언가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똑같은 일상이 시계추처럼 단조롭고 지루하게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딱히 할 일이 없었고 손에 잡은 책은 좀처럼 페이지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여전히 현역으로 뛰고 있었기에 평일 낮에 만날 사람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하루가 견딜 수 없이 길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밋빛 계획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은 바로 돈 문제였습니다. 막상 현실의 벽에 부딪혀 보니 제가 세웠던 계획은 너무나 허술했습니다. 가장 먼저 발목을 잡은 것은 국민연금이었습니다. 저는 1963년생으로 당연히만 60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도가 바뀌어 수령 연령이 63세로 늦춰졌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3년의 공백, 그 시간이 그렇게 길게 느껴질 줄은 몰랐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을 직접 찾아가 상담을 받았지만 돌아온 답변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고객님처럼 1963년생은 만 63세부터 수령 가능하시고요. 현재 예상 수령액은 월 75만 원 정도 됩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더욱 절망적인 것은 앞으로 연금 개혁에 따라 수령 나이가 더 늦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37년을 헌신한 대가인 퇴직금 역시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19시기에 삭감되었던 급여가 퇴직금 산정 기준에 영향을 미쳐 예상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법적 기준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했다고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텅 비는 허탈함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20년간 꾸준히 부어온 개인연금도 배신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가입 당시 설계사는 연 7%의 수익률을 가정하며 장밋빛 미래를 약속했지만 실제 수익률은 연 2%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무섭게 치솟는 물가였습니다. 노후 계획을 세울 때의 물가와 은퇴 후의 물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의 이야기였습니다. 특히 의료비 지출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지원해주던 종합건강검진과 의료비 혜택이 사라지자 개인적으로 병원을 다니는 비용은 고스란히 저희 부부의 몫이 되었습니다. 건강보험료 변경 통지서를 받았을 때는 정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직장 가입자일 때는 회사에서 절반을 내주었지만 이제는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면서 전액을 부담해야 했습니다. 오히려 보험료는 더 올라 월 18만 원이던 건강보험료가 25만 원으로 훌쩍 뛰었습니다. 월급이 있을 때는 몰랐던 고정비용들의 압박도 거셌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각종 공과금, 통신비 등 매달 나가는 돈은 그대로인데 들어오는 돈은 거의 제로에 가까워졌습니다. 아내마저 50대 중반의 일을 그만두면서 우리 집 수입은 완전히 끊긴 상태였습니다. 어느 날 받아든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고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작년 같은 달에 비해 40%나 올라 있었습니다. 가스 요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너지 요금이 인상되었다는 뉴스를 건성으로 들었는데 막상 고지서로 마주하니 그 무게가 달랐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돈 문제보다 심리적인 변화였습니다. 회사에서는 부장님 소리를 들으며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지만 이제 저는 그저 평범한 60대 아저씨일 뿐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어 하루 종일 텔레비전 리모컨만 만지작거렸고 어쩌다 친구들을 만나도 대화의 주제는 예전 직장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사회적 신분 상실감은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은행에 대출 상담을 받으러 갔을 때 창구 직원의 현재 소득이 어떻게 되세요? 라는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무직이라고 말하는 제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37년간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했던 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사회적으로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평일 낮에 동네를 어슬렁거리다 마주친 이웃에 예일 안 하고 집에 계세요. 라는 무심한 질문은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은퇴했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돌아오는 어색한 미소와 침묵이 저를 더욱 위축되게 만들었습니다. 아내 역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만 있는 남편 때문에 자신만의 시간이 사라졌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당신이 집에 있으니 내가 편하게 드라마도 못 보겠어. 결혼 28년 만에 처음 듣는 아내의 불만이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의 남편은 모두 아직 현역인데 혼자 남편이 집에 있다 보니 친구들 모임에 나가기도 어색하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남편 월급 자랑하는데 나는 할 말이 없어. 아내의 그 말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경제적 압박은 점점 더 심해졌고 퇴직금 통장 잔고는 생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아내가 내민 가계부를 들여다보니 식료품비,
공과금 할 것 없이 모든 물가가 작년보다 20에서 30%씩 올라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아내가 물가가 올랐다고 투덜대면 그저 건성으로 들었는데 이제는 직접 마트에 가서 장을 보다 보니 피부로 와 닿았습니다. 별거 산 것도 없는데 계산대 앞에 서면 10만 원이 훌쩍 넘기 일쑤였습니다. 외식은 이제 큰 사치가 되었습니다. 메뉴판의 가격을 먼저 확인하고 주저하는 제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나이가 드니 몸 여기저기서 고장 신호가 왔습니다. 회사에서 제공하던 의료비 지원이 사라지니 병원 문턱은 더욱 높게만 느껴졌습니다. 한 달 병원비와 약값만 해도 수십만 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치과 치료비였습니다. 임플란트 한 개에 150만 원이라는 말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결국 저는 다시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57세의 나이로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37년간 쌓아온 경력과 노하우는 나이라는 벽 앞에서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인력사무소에서는 요즘 기업들이 나이 든 사람, 특히 관리직 경험이 있는 분들은 더 부담스러워해요. 라는 냉정한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동네 택배 대리점에서 일손을 구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며칠을 망설였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택배 상하차 작업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37년간 정장만 입었던 제가 작업복을 입고 나선 첫날 기분이 참 묘했습니다. 37년간 펜을 잡던 손으로 무거운 상자를 나르려니 온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첫 주에는 삭신이 쑤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일을 해야 하나 자괴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월급날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았을 때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예전 월급의 3분의 1 수준이었지만 다시 수입이 생겼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놓였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문제는 또다시 찾아왔습니다. 무리한 육체 노동으로 허리와 무릎에 퇴행성 관절염 초기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생계를 위해 일을 그만둘 수는 없었고 결국 물리치료를 받으며 일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벌어들인 돈의 상당 부분이 다시 치료비로 나가는 악순환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충격적인 일이 닥쳤습니다. 아내가 건강검진에서 유방암 초기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다행히 초기에 발견하여 완치가 가능하다고 했지만 문제는 치료비였습니다. 수술비와 항암, 방사선 치료비를 모두 합쳐 2천만 원이라는 의사의 말에 현기증이 났습니다. 내가 아프면 당신 혼자 어떻게 살아 눈물을 흘리는 아내를 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 순간 돈 걱정보다 아내의 건강이 세상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아내의 치료 과정은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필요로 했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치료 항목들이 생각보다 많았고 간병비와 영양제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결국 퇴직금의 상당 부분을 아내의 치료비로 쏟아부어야 했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아내를 기다리던 5시간은 제 평생 가장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만약 아내를 잃는다면 생각만으로도 끔찍했습니다. 다행히 아내의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회복도 순조로웠습니다. 하지만 몇 달간의 치료 과정에서 우리의 노후 자금은 거의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부동산 가격마저 하락하면서 노후 대비책으로 믿었던 아파트마저 애물단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대출금리는 계속 올라 매달 갚아야 하는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우리는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아내는 건강을 회복한 후 집에서 할 수 있는 온라인 번역 일을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 남짓한 적은 돈이었지만 우리에게는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소중한 수입이었습니다. 저 역시 택배 일에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1년이 지나니 나름의 요령도 생겼고 동료들과도 친해져 일하는 재미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고생하십니다. 라며 택배를 받는 사람들의 따뜻한 인사 한마디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내의 병을 계기로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고 매일 새벽 함께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기름진 외식 대신 아내가 텃밭에서 직접 기른 채소로 건강한 밥상을 차렸습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검소하게 사는 삶 속에서 새로운 즐거움을 발견했습니다. 함께 어려움을 겪으면서 아내와의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돈독해졌습니다. 저녁에 손을 잡고 산책하며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나누는 시간이 세상 가장 소중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주말에는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나눔을 통해 오히려 더 큰 감사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여전히 택배 일을 하고 있습니다. 63세가 되어 국민연금을 받기까지 아직 3년이 더 남았습니다. 처음 은퇴를 꿈꿀 때 그렸던 여유로운 노후와는 거리가 멀지만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하고 땀 흘려 일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은퇴 준비는 단순히 돈만 모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건강관리, 변함없는 인간관계,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마음의 준비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인생은 결코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파도 속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 있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길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아침 8시 10분 알람이 울립니다. 37년간 입었던 정장 대신 작업복을 입고 나서는 길이지만 제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희망찹니다. 혹시 지금 저와 비슷한 어려움 속에서 힘들어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을 헤쳐나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혹시 주변에 은퇴를 준비하고 계시거나 이미 인생의 새로운 장을 시작하신 분이 있다면 이 이야기를 공유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따뜻한 좋아요와 공유 하나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누군가에게는 큰 공감과 위로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아침 8시 10분. 평생을 함께해온 알람 소리가 어김없이 고요한 아침을 깨웁니다. 회사를 그만둔 지 석 달이 지났지만 37년간 단 하루도 지각하지 않았던 몸의 기억은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침실 한편의 서재에는 아직 주인을 잃은 회사 명함들이 꽂혀 있고 책상 위에는 퇴직하던 마지막 날 동료들과 함께 찍은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습니다. 명예퇴직을 결정할 때만 해도 제 인생의 이막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획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퇴직금과 착실히 부어온 개인연금, 그리고 만 60세부터 받게 될 국민연금까지 아내와 함께 계산기를 두드리며 노후 자금을 점검하던 그날 밤의 흥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여보, 우리 이제 정말 걱정 없겠어 환하게 웃으며 말하던 아내의 얼굴을 보며 저는 우리의 미래가 장밋빛으로 가득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회사에서 열린 명예퇴직 설명회에서도 그랬습니다. 인사팀장은 마치 꿈을 파는 사람처럼 말했죠. 앞으로 여유롭게 취미생활도 하시고 미뤄뒀던 여행도 다니시면서 행복한 노후를 보내십시오. 동료들마저 부럽다. 나도 빨리 은퇴하고 싶다며 제 선택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남들보다 조금 일찍 자유를 얻은 행운아라고 생각했습니다. 37년간 제 청춘을 바친 사무실을 정리하던 마지막 날,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풋내기 신입사원으로 처음 발을 들였을 때부터 쌓아온 추억들이 서랍 곳곳에 먼지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첫 승진 발령장, 우수사원 표창장, 동료들과 웃고 떠들며 찍었던 낡은 사진들. 후배들이 마련해준 송별회에서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내와 함께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매일 아침에는 느긋하게 일어나 함께 산책하고, 오후에는 햇살 좋은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저녁에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드라마를 보자고. 아내도 소녀처럼 설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랫동안 마음속에만 품어왔던 부부 여행 계획도 구체적으로 세웠습니다. 제주도에서 일주일, 그리고 꿈에 그리던 유럽에서 2주일.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퇴직 후 첫 한 달은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지긋지긋한 알람 소리 없이 눈을 뜨고 아내와 여유롭게 아침 식사를 하고 오후에는 동네 도서관에서 책의 바다를 유영했습니다. 저녁에는 아내의 손을 잡고 동네를 산책하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 이것이 바로 진짜 인생이구나. 회사 다닐 때의 스트레스와 압박감은 거짓말처럼 사라진 듯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달부터 무언가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똑같은 일상이 시계추처럼 단조롭고 지루하게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딱히 할 일이 없었고 손에 잡은 책은 좀처럼 페이지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여전히 현역으로 뛰고 있었기에 평일 낮에 만날 사람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하루가 견딜 수 없이 길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밋빛 계획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은 바로 돈 문제였습니다. 막상 현실의 벽에 부딪혀 보니 제가 세웠던 계획은 너무나 허술했습니다. 가장 먼저 발목을 잡은 것은 국민연금이었습니다. 저는 1963년생으로 당연히만 60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도가 바뀌어 수령 연령이 63세로 늦춰졌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3년의 공백, 그 시간이 그렇게 길게 느껴질 줄은 몰랐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을 직접 찾아가 상담을 받았지만 돌아온 답변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고객님처럼 1963년생은 만 63세부터 수령 가능하시고요. 현재 예상 수령액은 월 75만 원 정도 됩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더욱 절망적인 것은 앞으로 연금 개혁에 따라 수령 나이가 더 늦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37년을 헌신한 대가인 퇴직금 역시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19시기에 삭감되었던 급여가 퇴직금 산정 기준에 영향을 미쳐 예상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법적 기준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했다고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텅 비는 허탈함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20년간 꾸준히 부어온 개인연금도 배신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가입 당시 설계사는 연 7%의 수익률을 가정하며 장밋빛 미래를 약속했지만 실제 수익률은 연 2%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무섭게 치솟는 물가였습니다. 노후 계획을 세울 때의 물가와 은퇴 후의 물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의 이야기였습니다. 특히 의료비 지출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지원해주던 종합건강검진과 의료비 혜택이 사라지자 개인적으로 병원을 다니는 비용은 고스란히 저희 부부의 몫이 되었습니다. 건강보험료 변경 통지서를 받았을 때는 정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직장 가입자일 때는 회사에서 절반을 내주었지만 이제는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면서 전액을 부담해야 했습니다.
오히려 보험료는 더 올라 월 18만 원이던 건강보험료가 25만 원으로 훌쩍 뛰었습니다. 월급이 있을 때는 몰랐던 고정비용들의 압박도 거셌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각종 공과금, 통신비 등 매달 나가는 돈은 그대로인데 들어오는 돈은 거의 제로에 가까워졌습니다. 아내마저 50대 중반의 일을 그만두면서 우리 집 수입은 완전히 끊긴 상태였습니다. 어느 날 받아든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고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작년 같은 달에 비해 40%나 올라 있었습니다. 가스 요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너지 요금이 인상되었다는 뉴스를 건성으로 들었는데 막상 고지서로 마주하니 그 무게가 달랐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돈 문제보다 심리적인 변화였습니다. 회사에서는 부장님 소리를 들으며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지만 이제 저는 그저 평범한 60대 아저씨일 뿐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어 하루 종일 텔레비전 리모컨만 만지작거렸고 어쩌다 친구들을 만나도 대화의 주제는 예전 직장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사회적 신분 상실감은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은행에 대출 상담을 받으러 갔을 때 창구 직원의 현재 소득이 어떻게 되세요? 라는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무직이라고 말하는 제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37년간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했던 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사회적으로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평일 낮에 동네를 어슬렁거리다 마주친 이웃에 예 일 안 하고 집에 계세요. 라는 무심한 질문은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은퇴했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돌아오는 어색한 미소와 침묵이 저를 더욱 위축되게 만들었습니다. 아내 역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만 있는 남편 때문에 자신만의 시간이 사라졌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당신이 집에 있으니 내가 편하게 드라마도 못 보겠어. 결혼 28년 만에 처음 듣는 아내의 불만이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의 남편은 모두 아직 현역인데 혼자 남편이 집에 있다 보니 친구들 모임에 나가기도 어색하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남편 월급 자랑하는데 나는 할 말이 없어. 아내의 그 말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경제적 압박은 점점 더 심해졌고 퇴직금 통장 잔고는 생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아내가 내민 가계부를 들여다보니 식료품비, 공과금 할 것 없이 모든 물가가 작년보다 20에서 30%씩 올라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아내가 물가가 올랐다고 투덜대면 그저 건성으로 들었는데 이제는 직접 마트에 가서 장을 보다 보니 피부로 와 닿았습니다. 별거 산 것도 없는데 계산대 앞에 서면 10만 원이 훌쩍 넘기 일쑤였습니다. 외식은 이제 큰 사치가 되었습니다. 메뉴판의 가격을 먼저 확인하고 주저하는 제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나이가 드니 몸 여기저기서 고장 신호가 왔습니다. 회사에서 제공하던 의료비 지원이 사라지니 병원 문턱은 더욱 높게만 느껴졌습니다. 한 달 병원비와 약값만 해도 수십만 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치과 치료비였습니다. 임플란트 한 개에 150만 원이라는 말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결국 저는 다시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57세의 나이로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37년간 쌓아온 경력과 노하우는 나이라는 벽 앞에서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인력사무소에서는 요즘 기업들이 나이 든 사람, 특히 관리직 경험이 있는 분들은 더 부담스러워해요. 라는 냉정한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동네 택배 대리점에서 일손을 구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며칠을 망설였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택배 상하차 작업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37년간 정장만 입었던 제가 작업복을 입고 나선 첫날 기분이 참 묘했습니다. 37년간 펜을 잡던 손으로 무거운 상자를 나르려니 온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첫 주에는 삭신이 쑤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일을 해야 하나 자괴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월급날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았을 때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예전 월급의 3분의 1 수준이었지만 다시 수입이 생겼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놓였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문제는 또다시 찾아왔습니다. 무리한 육체 노동으로 허리와 무릎에 퇴행성 관절염 초기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생계를 위해 일을 그만둘 수는 없었고 결국 물리치료를 받으며 일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벌어들인 돈의 상당 부분이 다시 치료비로 나가는 악순환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충격적인 일이 닥쳤습니다. 아내가 건강검진에서 유방암 초기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다행히 초기에 발견하여 완치가 가능하다고 했지만 문제는 치료비였습니다. 수술비와 항암, 방사선 치료비를 모두 합쳐 2천만 원이라는 의사의 말에 현기증이 났습니다. 내가 아프면 당신 혼자 어떻게 살아 눈물을 흘리는 아내를 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 순간 돈 걱정보다 아내의 건강이 세상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아내의 치료 과정은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필요로 했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치료 항목들이 생각보다 많았고 간병비와 영양제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결국 퇴직금의 상당 부분을 아내의 치료비로 쏟아부어야 했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아내를 기다리던 5시간은 제 평생 가장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만약 아내를 잃는다면 생각만으로도 끔찍했습니다. 다행히 아내의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회복도 순조로웠습니다. 하지만 몇 달간의 치료 과정에서 우리의 노후 자금은 거의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부동산 가격마저 하락하면서 노후 대비책으로 믿었던 아파트마저 애물단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대출금리는 계속 올라 매달 갚아야 하는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우리는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아내는 건강을 회복한 후 집에서 할 수 있는 온라인 번역 일을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 남짓한 적은 돈이었지만 우리에게는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소중한 수입이었습니다. 저 역시 택배 일에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1년이 지나니 나름의 요령도 생겼고 동료들과도 친해져 일하는 재미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고생하십니다. 라며 택배를 받는 사람들의 따뜻한 인사 한마디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내의 병을 계기로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고 매일 새벽 함께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기름진 외식 대신 아내가 텃밭에서 직접 기른 채소로 건강한 밥상을 차렸습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검소하게 사는 삶 속에서 새로운 즐거움을 발견했습니다. 함께 어려움을 겪으면서 아내와의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돈독해졌습니다. 저녁에 손을 잡고 산책하며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나누는 시간이 세상 가장 소중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주말에는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나눔을 통해 오히려 더 큰 감사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여전히 택배 일을 하고 있습니다. 63세가 되어 국민연금을 받기까지 아직 3년이 더 남았습니다. 처음 은퇴를 꿈꿀 때 그렸던 여유로운 노후와는 거리가 멀지만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하고
땀 흘려 일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은퇴 준비는 단순히 돈만 모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건강관리, 변함없는 인간관계,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마음의 준비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인생은 결코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파도 속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 있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길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아침 8시 10분 알람이 울립니다. 37년간 입었던 정장 대신 작업복을 입고 나서는 길이지만 제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희망찹니다. 혹시 지금 저와 비슷한 어려움 속에서 힘들어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을 헤쳐나.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혹시 주변의 은퇴를 준비하고 계시거나 이미 인생의 새로운 장을 시작하신 분이 있다면 이 이야기를 공유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따뜻한 좋아요와 공유 하나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누군가에게는 큰 공감과 위로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아침 8시 10분. 평생을 함께해온 알람 소리가 어김없이 고요한 아침을 깨웁니다. 회사를 그만둔 지 석 달이 지났지만 37년간 단 하루도 지각하지 않았던 몸의 기억은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침실 한편의 서재에는 아직 주인을 잃은 회사 명함들이 꽂혀 있고 책상 위에는 퇴직하던 마지막 날 동료들과 함께 찍은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습니다. 명예퇴직을 결정할 때만 해도 제 인생의 이막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획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퇴직금과 착실히 부어온 개인연금, 그리고 만 60세부터 받게 될 국민연금까지. 아내와 함께 계산기를 두드리며 노후 자금을 점검하던 그날 밤의 흥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여보, 우리 이제 정말 걱정 없겠어. 환하게 웃으며 말하던 아내의 얼굴을 보며 저는 우리의 미래가 장밋빛으로 가득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회사에서 열린 명예퇴직 설명회에서도 그랬습니다. 인사팀장은 마치 꿈을 파는 사람처럼 말했죠. 앞으로 여유롭게 취미생활도 하시고 미뤄뒀던 여행도 다니시면서 행복한 노후를 보내십시오. 동료들마저 부럽다. 나도 빨리 은퇴하고 싶다며 제 선택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남들보다 조금 일찍 자유를 얻은 행운아라고 생각했습니다. 37년간 제 청춘을 바친 사무실을 정리하던 마지막 날,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풋내기 신입사원으로 처음 발을 들였을 때부터 쌓아온 추억들이 서랍 곳곳에 먼지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첫 승진 발령장, 우수사원 표창장, 동료들과 웃고 떠들며 찍었던 낡은 사진들. 후배들이 마련해준 송별회에서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내와 함께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매일 아침에는 느긋하게 일어나 함께 산책하고, 오후에는 햇살 좋은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저녁에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드라마를 보자고. 아내도 소녀처럼 설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랫동안 마음속에만 품어왔던 부부 여행 계획도 구체적으로 세웠습니다. 제주도에서 일주일, 그리고 꿈에 그리던 유럽에서 2주일.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퇴직 후 첫 한 달은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지긋지긋한 알람 소리 없이 눈을 뜨고 아내와 여유롭게 아침 식사를 하고 오후에는 동네 도서관에서 책의 바다를 유영했습니다. 저녁에는 아내의 손을 잡고 동네를 산책하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 이것이 바로 진짜 인생이구나. 회사 다닐 때의 스트레스와 압박감은 거짓말처럼 사라진 듯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달부터 무언가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똑같은 일상이 시계추처럼 단조롭고 지루하게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딱히 할 일이 없었고 손에 잡은 책은 좀처럼 페이지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여전히 현역으로 뛰고 있었기에 평일 낮에 만날 사람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하루가 견딜 수 없이 길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밋빛 계획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은 바로 돈 문제였습니다. 막상 현실의 벽에 부딪혀 보니 제가 세웠던 계획은 너무나 허술했습니다. 가장 먼저 발목을 잡은 것은 국민연금이었습니다. 저는 1963년생으로 당연히만 60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도가 바뀌어 수령 연령이 63세로 늦춰졌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3년의 공백, 그 시간이 그렇게 길게 느껴질 줄은 몰랐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을 직접 찾아가 상담을 받았지만 돌아온 답변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고객님처럼 1963년생은 만 63세부터 수령 가능하시고요. 현재 예상 수령액은 월 75만 원 정도 됩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더욱 절망적인 것은 앞으로 연금 개혁에 따라 수령 나이가 더 늦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37년을 헌신한 대가인 퇴직금 역시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19시기에 삭감되었던 급여가 퇴직금 산정 기준에 영향을 미쳐 예상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법적 기준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했다고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텅 비는 허탈함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20년간 꾸준히 부어온 개인연금도 배신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가입 당시 설계사는 연 7%의 수익률을 가정하며 장밋빛 미래를 약속했지만 실제 수익률은 연 2%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무섭게 치솟는 물가였습니다. 노후 계획을 세울 때의 물가와 은퇴 후의 물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의 이야기였습니다. 특히 의료비 지출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지원해주던 종합건강검진과 의료비 혜택이 사라지자 개인적으로 병원을 다니는 비용은 고스란히 저희 부부의 몫이 되었습니다. 건강보험료 변경 통지서를 받았을 때는 정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직장 가입자일 때는 회사에서 절반을 내주었지만 이제는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면서 전액을 부담해야 했습니다. 오히려 보험료는 더 올라 월 18만 원이던 건강보험료가 25만 원으로 훌쩍 뛰었습니다. 월급이 있을 때는 몰랐던 고정비용들의 압박도 거셌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각종 공과금, 통신비 등 매달 나가는 돈은 그대로인데 들어오는 돈은 거의 제로에 가까워졌습니다. 아내마저 50대 중반의 일을 그만두면서 우리 집 수입은 완전히 끊긴 상태였습니다. 어느 날 받아든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고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작년 같은 달에 비해 40%나 올라 있었습니다. 가스 요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너지 요금이 인상되었다는 뉴스를 건성으로 들었는데 막상 고지서로 마주하니 그 무게가 달랐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돈 문제보다 심리적인 변화였습니다. 회사에서는 부장님 소리를 들으며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지만 이제 저는 그저 평범한 60대 아저씨일 뿐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어 하루 종일 텔레비전 리모컨만 만지작거렸고 어쩌다 친구들을 만나도 대화의 주제는 예전 직장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사회적 신분 상실감은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은행에 대출 상담을 받으러 갔을 때 창구 직원의 현재 소득이 어떻게 되세요? 라는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무직이라고 말하는 제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37년간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했던 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사회적으로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평일 낮에 동네를 어슬렁거리다
마주친 이웃에 예의를 안 하고 집에 계세요? 라는 무심한 질문은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은퇴했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돌아오는 어색한 미소와 침묵이 저를 더욱 위축되게 만들었습니다. 아내 역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만 있는 남편 때문에 자신만의 시간이 사라졌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당신이 집에 있으니 내가 편하게 드라마도 못 보겠어. 결혼 28년 만에 처음 듣는 아내의 불만이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의 남편은 모두 아직 현역인데 혼자 남편이 집에 있다 보니 친구들 모임에 나가기도 어색하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남편 월급 자랑하는데 나는 할 말이 없어. 아내의 그 말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경제적 압박은 점점 더 심해졌고 퇴직금 통장 잔고는 생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아내가 내민 가계부를 들여다보니 식료품비, 공과금 할 것 없이 모든 물가가 작년보다 20에서 30%씩 올라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아내가 물가가 올랐다고 투덜대면 그저 건성으로 들었는데 이제는 직접 마트에 가서 장을 보다 보니 피부로 와 닿았습니다. 별거 산 것도 없는데 계산대 앞에 서면 10만 원이 훌쩍 넘기 일쑤였습니다. 외식은 이제 큰 사치가 되었습니다. 메뉴판의 가격을 먼저 확인하고 주저하는 제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나이가 드니 몸 여기저기서 고장 신호가 왔습니다. 회사에서 제공하던 의료비 지원이 사라지니 병원 문턱은 더욱 높게만 느껴졌습니다. 한 달 병원비와 약값만 해도 수십만 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치과 치료비였습니다. 임플란트 한 개에 150만 원이라는 말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결국 저는 다시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57세의 나이로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37년간 쌓아온 경력과 노하우는 나이라는 벽 앞에서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인력사무소에서는 요즘 기업들이 나이 든 사람, 특히 관리직 경험이 있는 분들은 더 부담스러워해요. 라는 냉정한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동네 택배 대리점에서 일손을 구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며칠을 망설였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택배 상하차 작업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37년간 정장만 입었던 제가 작업복을 입고 나선 첫날 기분이 참 묘했습니다. 37년간 펜을 잡던 손으로 무거운 상자를 나르려니 온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첫 주에는 삭신이 쑤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일을 해야 하나 자괴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월급날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았을 때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예전 월급의 3분의 1 수준이었지만 다시 수입이 생겼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놓였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문제는 또다시 찾아왔습니다. 무리한 육체 노동으로 허리와 무릎에 퇴행성 관절염 초기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생계를 위해 일을 그만둘 수는 없었고 결국 물리치료를 받으며 일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벌어들인 돈의 상당 부분이 다시 치료비로 나가는 악순환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충격적인 일이 닥쳤습니다. 아내가 건강검진에서 유방암 초기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다행히 초기에 발견하여 완치가 가능하다고 했지만 문제는 치료비였습니다. 수술비와 항암, 방사선 치료비를 모두 합쳐 2천만 원이라는 의사의 말에 현기증이 났습니다. 내가 아프면 당신 혼자 어떻게 살아 눈물을 흘리는 아내를 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 순간 돈 걱정보다 아내의 건강이 세상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아내의 치료 과정은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필요로 했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치료 항목들이 생각보다 많았고 간병비와 영양제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결국 퇴직금의 상당 부분을 아내의 치료비로 쏟아부어야 했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아내를 기다리던 5시간은 제 평생 가장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만약 아내를 잃는다면 생각만으로도 끔찍했습니다. 다행히 아내의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회복도 순조로웠습니다. 하지만 몇 달간의 치료 과정에서 우리의 노후 자금은 거의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부동산 가격마저 하락하면서 노후 대비책으로 믿었던 아파트마저 애물단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대출금리는 계속 올라 매달 갚아야 하는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우리는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아내는 건강을 회복한 후 집에서 할 수 있는 온라인 번역 일을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 남짓한 적은 돈이었지만 우리에게는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소중한 수입이었습니다. 저 역시 택배 일에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1년이 지나니 나름의 요령도 생겼고 동료들과도 친해져 일하는 재미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고생하십니다. 라며 택배를 받는 사람들의 따뜻한 인사 한마디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내의 병을 계기로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고 매일 새벽 함께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기름진 외식 대신 아내가 텃밭에서 직접 기른 채소로 건강한 밥상을 차렸습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검소하게 사는 삶 속에서 새로운 즐거움을 발견했습니다. 함께 어려움을 겪으면서 아내와의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돈독해졌습니다. 저녁에 손을 잡고 산책하며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나누는 시간이 세상 가장 소중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주말에는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나눔을 통해 오히려 더 큰 감사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여전히 택배 일을 하고 있습니다. 63세가 되어 국민연금을 받기까지 아직 3년이 더 남았습니다. 처음 은퇴를 꿈꿀 때 그렸던 여유로운 노후와는 거리가 멀지만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하고 땀 흘려 일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은퇴 준비는 단순히 돈만 모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건강관리, 변함없는 인간관계,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마음의 준비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인생은 결코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파도 속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 있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길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아침 8시 10분 알람이 울립니다. 37년간 입었던 정장 대신 작업복을 입고 나서는 길이지만 제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희망찹니다. 혹시 지금 저와 비슷한 어려움 속에서 힘들어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을 헤쳐나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혹시 주변에 은퇴를 준비하고 계시거나 이미 인생의 새로운 장을 시작하신 분이 있다면 이 이야기를 공유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따뜻한 좋아요와 공유 하나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누군가에게는 큰 공감과 위로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아침 8시 10분. 평생을 함께해온 알람 소리가 어김없이 고요한 아침을 깨웁니다. 회사를 그만둔 지 석 달이 지났지만 37년간 단 하루도 지각하지 않았던 몸의 기억은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침실 한편의 서재에는 아직 주인을 잃은 회사 명함들이 꽂혀 있고
책상 위에는 퇴직하던 마지막 날 동료들과 함께 찍은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습니다. 명예퇴직을 결정할 때만 해도 제 인생의 이막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획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퇴직금과 착실히 부어온 개인연금, 그리고 만 60세부터 받게 될 국민연금까지 아내와 함께 계산기를 두드리며 노후 자금을 점검하던 그날 밤의 흥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여보, 우리 이제 정말 걱정 없겠어. 환하게 웃으며 말하던 아내의 얼굴을 보며 저는 우리의 미래가 장밋빛으로 가득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회사에서 열린 명예퇴직 설명회에서도 그랬습니다. 인사팀장은 마치 꿈을 파는 사람처럼 말했죠. 앞으로 여유롭게 취미생활도 하시고 미뤄뒀던 여행도 다니시면서 행복한 노후를 보내십시오. 동료들마저 부럽다. 나도 빨리 은퇴하고 싶다며 제 선택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남들보다 조금 일찍 자유를 얻은 행운아라고 생각했습니다. 37년간 제 청춘을 바친 사무실을 정리하던 마지막 날,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풋내기 신입사원으로 처음 발을 들였을 때부터 쌓아온 추억들이 서랍 곳곳에 먼지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첫 승진 발령장, 우수사원 표창장, 동료들과 웃고 떠들며 찍었던 낡은 사진들. 후배들이 마련해준 송별회에서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내와 함께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매일 아침에는 느긋하게 일어나 함께 산책하고 오후에는 햇살 좋은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저녁에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드라마를 보자고. 아내도 소녀처럼 설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랫동안 마음속에만 품어왔던 부부 여행 계획도 구체적으로 세웠습니다. 제주도에서 일주일, 그리고 꿈에 그리던 유럽에서 2주일.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퇴직 후 첫 한 달은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지긋지긋한 알람 소리 없이 눈을 뜨고 아내와 여유롭게 아침 식사를 하고 오후에는 동네 도서관에서 책의 바다를 유영했습니다. 저녁에는 아내의 손을 잡고 동네를 산책하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 이것이 바로 진짜 인생이구나. 회사 다닐 때의 스트레스와 압박감은 거짓말처럼 사라진 듯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달부터 무언가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똑같은 일상이 시계추처럼 단조롭고 지루하게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딱히 할 일이 없었고 손에 잡은 책은 좀처럼 페이지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여전히 현역으로 뛰고 있었기에 평일 낮에 만날 사람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하루가 견딜 수 없이 길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밋빛 계획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은 바로 돈 문제였습니다. 막상 현실의 벽에 부딪혀 보니 제가 세웠던 계획은 너무나 허술했습니다. 가장 먼저 발목을 잡은 것은 국민연금이었습니다. 저는 1963년생으로 당연히만 60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도가 바뀌어 수령 연령이 63세로 늦춰졌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3년의 공백, 그 시간이 그렇게 길게 느껴질 줄은 몰랐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을 직접 찾아가 상담을 받았지만 돌아온 답변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고객님처럼 1963년생은 만 63세부터 수령 가능하시고요. 현재 예상 수령액은 월 75만 원 정도 됩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더욱 절망적인 것은 앞으로 연금 개혁에 따라 수령 나이가 더 늦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37년을 헌신한 대가인 퇴직금 역시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19시기에 삭감되었던 급여가 퇴직금 산정 기준에 영향을 미쳐 예상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법적 기준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했다고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텅 비는 허탈함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20년간 꾸준히 부어온 개인연금도 배신감을 안겨주었습니다.